카더가드는 사실 음악을 하고 싶지 않았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왜냐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릴 적부터 다양한 밴드 음악을 들으며 밴드부에 들어가 공연까지 할 만큼 열정은 컸지만 대중 앞에 서는 가수가 된다는 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오디션 프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눈앞에 현실을 직시한 순간 그 꿈은 자동으로 접히곤 했죠. 그래서 이 형님은 일찍이 군 캐스트를 끝내고 당장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공장, 노가다, 콜센터, 술집, 주방일 등등 몸 쓰는 일이든 사람 상대하는 일이든 뭐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음악은 손에서 놓지 않았대요. 혹시나 이걸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음악하는 일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놀이의 영역에서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혼자만의 시간을 쌓아갔죠. 라이브 카페에서 잠깐 일할 땐 버스커나 에이미 와인하우스 같은 분들의 노래를 무대에서 열창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과 음악과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카더가든 인생에 커다란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첫 이별을 겪은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됐단 걸 전두엽에서 인지한 순간 이 형님의 멘탈을 완전히 박살났고 현재 다니는 일을 싹 다 정리한 채 한동안 밥도 안 먹고 삶의 의욕도 잃은 채로 지냈다 해요. 첫 이별을 경험한 분들이시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기분이 상당히 먹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인천 동네에서 힙합하던 친구들이었죠.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랩은 잘하고 다녔는데 비트를 어떻게 찍는지는 전혀 몰랐대요. 그러다 카더가든이 음악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는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 형님한테 호다닥 달려가 좀 알려달라 부탁을 하죠. 뭐 카더가든은 때마침 딱히 할 일도 없겠다, 소일거리 삼아 애들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이때부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음악과도 한 발짝 더 가까워졌죠. 애들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본인도 이곳저곳 뒤져가며 공부도 하고 어떤 날엔 본인이 만들어둔 습작들을 갖다가 전문 스튜디오에서 녹음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애가 후렴에 보컬이 필요하다 하면은 본인이 그 파트를 담당하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공장이나 콜센터에서 일할 땐 느낄 수 없었던 행복과 성취감을 크루 생활을 하며 마음껏 누리던 카더가든은 본인을 이쪽 세계로 완전히 끌어당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주석 형님이었죠. 근데 제가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갑자기 주석 형네 집에 들어가 얹혀 살게 됐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주석 형 그때 콘서트 기간이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난 계속 거기 있고 주석 형은 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언제 가겠지 했는데 난 계속 있으니까 어느 날 못 참고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야 근데? 얘 어디 갔냐? 그래서 너 뭐 래퍼야? 그랬더니 래퍼는 아닌데 그때도 래퍼는 아니래. 뭐 하는 친구야? 그랬더니 저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럼 노래 한번 해보라고. 얘가 통기타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괜찮다고 음악을 좀 가져와 보래요. 그래서 그 녹음했던 것들을 들려줬더니 음반 하나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주석은 카더가든의 포텐을 일찌감치 눈치챘고 이때부터 차정원 데뷔시키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노래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유통하고 음반도 내주고 뮤비도 찍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줬대요. 나중엔 아예 본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로 들이기까지 했고요. 뭐 얘는 나중에 대성할 친구란 걸 미리 알아보신 거죠. 암튼 그렇게 카더가든은 메이슨 더 소울, 영혼을 깎는 석공이란 활동명으로 피처링 참여와 싱글을 발표하며 몸풀기를 마친 뒤 13시즌에 드디어 자신의 첫 앨범 제거 소울을 발표합니다. 모든 게 다 누구에게 나 같은 일은 아닐 거랍니다. 듣는 이의 영혼을 하이제킹하겠다는 신인의 당찬 포부를 담은 본작은 주석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어요. 흑인 음악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릴 적부터 영향받은 브릿팝, 록음악을 곁들여서 기존의 정형성에서 벗어난 형태를 갖춘 건 물론 흑인의 웅치가 가득한 허스키한 톤으로 따뜻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보컬은 흑인 음악 씬에 강력한 뉴페이스가 떴음을 알렸죠. 평단에서의 반응도 좋았어요. 앨범과 타이틀곡 홀리데이는 각각 한대음 최우수 R&B 앤 소울 음반 부문, 최우수 R&B 앤 소울 노래 부문에 노미되며 음악성을 일찌감치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결과로 보여주니 러브콜도 여기저기서 쏟아졌어요. 빈지노, 팔로알토, 제리케이, 크루셜, 스타, 코드쿤스트 등등 정말 다양한 힙합 아티스트들이 그의 목소리를 탐냈죠. 거기다 신인이라 피처링 페이도 저렴해서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자랑했고요. 이처럼 카더가든은 힙합 계열 사람들과 지속적인 커넥션을 유지하는 와중에도 개인 작업물을 꾸준히 발표하며 이젠 정말 어디 가서 가수라고 해도 될 정도의 작업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규 1집 포토그래퍼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카더가든은 리스너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했어요. 난 R&B 가수가 아니란 걸요. 왜냐면 자기는 흑인 음악 장르로서의 R&B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밝혔을 정도로 자신의 음악이 R&B로 분류되고 그쪽 장르의 아티스트로 조명받는 게 부끄러웠다 합니다. 물론 R&B도 듣긴 들었지만 이전부터 록 음악에 훨씬 더 많은 애정을 쏟아왔고 아무래도 회사 사장님이 주석이다 보니 그의 취향을 반영해 R&B를 차용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토그래퍼를 작업하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을 해보자 마인드로 밴드 사운드에 대한 애착을 진득하게 녹여내고 그걸 기반으로 대중
대중도 편히 들을 수 있는 팝 앨범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 결과 카더가든의 첫 정규 앨범은 이전보다 한층 뚜렷해진 정체성과 함께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셨죠. And we fly to the bush. We talking everywhere. Seems like we talking every time. Baby, good night 오늘 내게 기대돼. 이렇게 첫 정규작을 발매한 직후 이영님은 이직을 선언합니다. 혁오, 장기야, 강산해 등이 소속돼 있던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로 합류한 건데요. 그리고 이 계약 체결의 배경엔 오혁이 있었죠. 당시 콕제제의 소개로 오혁을 처음 만나 같이 작업하고 급속도로 친해져서 나중엔 공연 무대에도 함께 오르게 됐는데, 이때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의 사장님이 카더가든이 무대에서 뽐내던 존재감에 반했대요. 그래서 얜 꼭 데려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합니다. 노래도 잘하는데 중간 멘트도 맛있게 치니까 여러모로 장래가 유망한 친구라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둥지로 거차를 옮긴 카더가든은 15-16 시즌 무렵 오혁의 권유로 활동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써오던 메이슨 더 소울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그 의미가 굉장히 오글거렸거든요. 그러던 중 오혁이 제안한 카더가든이란 이름이 영어로 썼을 때도 예쁘고 자기 이름도 들어가서 재밌다고 생각해 이참에 바꾸게 된 거죠. 이처럼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카더가든은 산뜻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던 찰나 자격지심이란 무서운 친구가 찾아와요. 두루두루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은 본인 순서에선 관객 반응이 시큰둥한 반면 다음 순서에 혁오나 장기와 얼굴들이 등장하는 순간 이 리액션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혁오나 장얼은 기존의 코어 팬층도 워낙 탄탄하고 방송 활동으로 대중적 입지도 있었지만 카더가든은 여전히 듣는 사람만 듣는 포지션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낙담하고 있던 그를 다잡아준 건 같은 소속사 동료 강산의 형님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제주도 공연을 마치고 다같이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카더가든은 푸념하듯이 조언을 구했대요.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그러자 강산의 형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죠. 음악인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실을 다지는 거라고요. 이 말에 뒤통수를 후려맞은 것마냥 큰 깨달음을 얻은 이 형님은 이를 기점으로 음악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달리하게 됐고 작업할 때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전엔 녹음해야 할 때 그냥 누워서 자고 가사 써야 하는데 뒤로 미루고 한두 시간 녹음하다 힘들면 썰렌치곤 했지만 이제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다른 프로뮤지션들과도 작업하면서 이 워크의식이란 걸 많이 배웠다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두 번째 정규 앨범 아파트먼트입니다. Hey dear, answer me lady. 난 없이 원하고 기도했었네. 손가와 고향인 어느새 소문을 이루어. I know you were so in up and down. Now we're just going up. 카더가든은 어릴 때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그때 친구들은 거의 다 아파트에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엔 걸리긴 했지만 애들한테 나 아파트 산다고 구라친 적도 있었을 만큼 아파트란 공간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하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음악으로 그 아파트를 직접 짓기로 한 거예요. 목소리가 아닌 노래로써요. 카더가든은 목소리보다 노래로 기억되고 싶대요. 왜냐면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노래가 남아야지 노래가 남지 못하면 목소리도 남지 못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자신의 정체성을 담되 듣는 사람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인지 본작은 꽤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장르와 사운드의 폭이 다이나믹하지 않고 트랙 간 분위기의 편차도 크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고 정제된 인상을 줬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선 각기 다른 스타일을 능숙하게 담아냈고요. 보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진 약간 가공된 톤과 의도적으로 기교를 섞어가며 부른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엔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꺼내 들려준 듯 했죠. 때문에 스킬적인 면에서의 화려함은 줄었을지 몰라도 카더가든의 보컬 에기스를 오롯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엔 여러 아티스트와 연주자들의 참여도 빠질 수 없는데요. 오혁, 선우정아, 오존, 파라솔, 나잠수, 구름, 진실 그리고 세션 뮤지션들까지 모두 카더가든이 설계한 도면 위에서 각자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해냈죠. 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견고하고도 친근하게 다가간 결과 이 형님은 이전보다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잘 먹혀든 거죠. 덕분에 처음으로 전국 투어도 돌고 관객 수도 훨씬 더 늘었다 합니다. 근데 카더가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공연을 보러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음악을 스트리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악 생활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았습니다. 홍보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보니까요. 좋은 음악으로 노저울 준비는 돼 있는데 그 물살을 일으킬 기폭제가 없단 현실에 속이 상하던 찰나 스브스 오디션 프로그램 더 팬 측에서 섭외 전화가 들어오죠. 우리 방송 나와서 그 고민 말끔히 해결하라고요. 진짜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 카더가든은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앞서지만서도 한편으론 적잖은 내적 갈등도 있었대요. 방송 타서 자신
자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주변에서 만류할까 걱정이 됐거든요. 실제로 레이블 사장님은 너가 거기 나가서 심사나 평가받는 게 너 이미지에 좀 그럴 것 같다며 반대하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카더가든은 이건 꼭 해야겠다고 밀어붙였어요. 공중파 주말 황금 시간대랑 홍보수단보다 더 나은 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실력만 보여준다면 손해볼 일은 없다고 굳게 믿고 섭외에 응했는데 덜컥 우승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첫 라운드에선 탈락 후보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건 물론이고 식당 가면 막 서비스 하나씩 주고 외부 공연도 훨씬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없던 히트곡이 생긴 게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었죠. 이전까진 쇼미 피처링에서 훅제비로 잠깐 나온 게 본인 대표곡이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게 된 겁니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근데 카더가든은 그 인기에 휩쓸리지 않으려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관심이고 이제 이걸 지속적인 사랑으로 바꿔내는 일이 현재 본인의 최우선 과제인 걸 자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는 역시 좋은 음악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음악 작업에 들어가 완성한 앨범이 정규 3집C입니다. 그동안 카더가든은 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모든 음악은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그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의 가사를 써내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앨범은 좀 달라요. 물론 사랑 이야기도 담겨있지만 앨범엔 인간 차정원의 머릿속을 카더가든이란 캐릭터가 대신 설명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좌절감, 유년 시절 결핍에 대한 솔직한 고백, 외적인 매력 포인트가 오직 큰킬한 데서 오는 서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등. 이 앨범은 그가 삶에서 겪은 내면의 심리를 트랙 하나하나에 투영하고 그걸 음악이란 형태로 풀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난 멋진 사람이 되어 큰 등불을 켜고 멀어진 후 되돌아갈 수 없지만 아니라 내가 버려도 나는 나의 I have no license girl so we need to get back. 카더가든의 허슬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 정규 앨범이란 대형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휴식기를 갖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형님은 그 뒤로도 계속 냈습니다. 각종 싱글과 OST를 거의 난사 수준으로 쏟아내고 그런 와중에도 EP를 2장이나 발표하며 뻗지 않는 창작력을 불태웠죠. 거기다 여러 외부 활동에선 재치있는 입담과 재미있는 얼굴 그리고 별명부자 캐릭터까지 겹쳐지며 어느 순간부터 예능형 가수란 이미지도 생겼고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카더가든이 가수인지 개그맨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해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받은 적도 많았다 하고요. 근데 카더가든은 이런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음악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급부상한 인기에 힘입어 정규 4집에선 그에 따른 스타일 변화를 줬습니다. 지난 앨범에선 완연한 록 사운드를 들려줬다면 이번 앨범에선 시대의 흐름과 본인 상황에 맞춰 이지 리스닝 성격이 물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건데요. 근데 듣기 편하다 이꼴 완성도 하락 이거는 아니잖아요. 카더가든의 4집이 딱 그래요. 이전처럼 번뜩이는 변주나 보컬에서의 쾌감은 덜하긴 하지만 군더더기 없이 잘 마감된 사운드와 카더가든의 정돈된 보컬의 조화는 앨범 내내 편안한 감상을 제공했죠. 그래서 카더가든이 여태까지 발표한 정규작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면서 접근성이 높은 결과물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밤 너의 곁을 기억해 어두운 밤 꺼지지 않는 빛 네가 그 일이야. 그리고 최근 오종과의 합작 앨범도 이 연장선상에 있었다 생각해요. 두 사람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협업을 통해 좋은 인상을 남긴 바 있고 최근 유튜브에서 보이는 두 사람의 케미를 음악적으로 녹여낸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도 하고요. 지금 이 둘이서 같이 무언가를 해보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 같다면서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껏 해오던 음악을 또다시 선보이고 싶진 않았대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 결과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 커리어를 한창 쌓아가고 있는 오존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래서 두 형님은 미디어에서 비춰진 모습처럼 비주얼적으로는 재밌게 가되 음악적으로는 절대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거쳐 도출해낸 합의점이 프랑스 아저씨 두 명이서 할 것 같은 프렌치 전자음악이었죠. 완성된 결과물은 기획과 맞아 떨어졌어요. 감정 처리반이란 독특한 컨셉을 내세우면서도 보컬과 프로듀싱에 있어선 진지하게 밀어붙이니까 두 사람의 재치와 음악성을 한 앨범 안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I can see you in somebody else. You can dance until the sun rises. I will live into your heart.
근데 이렇게 카더가든의 커리어 전반을 돌아보니까 뭐랄까요, 이 형님의 성공 배경엔 분명 타고남의 영역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지만 핵심은 결국 꾸준함이 아니었나 싶어요. 불안정한 보드 위에서 몸을 맡기지만서도 파도가 올 때마다 흔들리기보단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일정하게 나아간 것 같거든요.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을 땐 그걸 놓치지 않고 정확히 붙잡으면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을 얻어냈고요. 그래서 이번 카더가든 형님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깨닫고 얻어간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만 꾸준함을 잃지 않는 삶,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뭐 암튼간에 카더가든 형님이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재밌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